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자 여러분? 최근에 장이 좋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바로 직감하고 계셨죠? 직감이라기보다는 분석하고 계셨죠?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경제방송 현실주의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꾸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떨어질 듯 올라갈 듯 말 듯 이러고 있으니까 언제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5일선을 무섭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밑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그래서 밑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며칠 동안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양봉으로 끝났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다들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느낍니다.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가 5일에서 6일을 단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좀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치료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재, 악재를 떠나서 시장에는 반가운 소식이죠. 상승하락 종목수 변화 결과 단기 조정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시장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좋은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우상향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 조급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투매가 나온 이유를 설명드릴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이론인데요. 조급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자기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 조급함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지만 조급함을 느낄까요?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계속 폭락하고 있어요. 그럼 조급함을 느낄까요?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겠다라고 느낀다는 건 나만 그렇게 느낄까요? 매수세가 실종되겠죠.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조급함을 느끼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신규 투자를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4조가 넘죠. 투자자 예탁금만 해도. 21선 매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21선까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21선까지 안 갈 것 같으세요? 언젠간 갑니다. 그 지수는 그렇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급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21선은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다. 21선이랑 21선이랑 데드크로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롱바드 음봉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투자 시기를 재고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모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일선이 오면 다들 막 미친듯이 매수하고 있는 게 기술적 분석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21선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기술적 분석을 갓 배운 초보 투자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21선이 안 와요. 왜냐하면 다들 배신하거든요. 5일선에 오면 매수라는 거예요. 5일선을 지지하거나 21선을 지지하거나 난 느긋해 61선을 지지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배신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겁니다. 5일선이 오면 무섭게 매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을 지지할 때 무섭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무한대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맞잖아요. 이것도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금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왔을 때 매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순간 5일선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21선을 기다리고 있던 돈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 21선이 오면 반드시 반등한다. 제가 이제 지수 투자에서 지수를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순간은 21선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21선을 기다리고 포모를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21선을 기다리고 반발 매수가 들어갈 때 저도 같이 포함돼서 단기적으로 지수 트레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입된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방금 5일선을 기다렸다가 무섭게 매수하는 사람들. 5일선을 깨고 큰 폭으로 내려가면 자기 생각이랑 틀렸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4주씩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러면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그때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겠죠. 제가 2021년 그 전략 영상에도 한 장표가 있는 게 뭐냐면, 올해는 반드시, 올해도 아니지, 매년 반드시 큰 폭으로 조정하는 날이 온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성과가 갈릴 거예요. 외국인 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손해를 보진 않겠죠. 어차피 얘들은 지금 현재 백오데이션입니다. 시장 상태가 백오데이션, 역조 시장입니다. 선물이 더 싸요. 지금 계속 콘텐고로 한 번씩 바뀌기도 하지만 역조 시장입니다. 백오데이션, 선물이 더 싸다. 미래 가치가 더 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면 자연스럽게 현선물 차익거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이런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콘텐고입니다. 미래 가치가 더 비싸야 돼요. 당연하겠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가치는 비싸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 하에 시장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아무튼 외국인 기관은 수익을 주식 투자로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 저 사람들에게 이 증시, 그 금융시장은 일터라는 겁니다. 일터입니다. 증시가 망하면 누가 손해겠네요. 증시가 망한다. 외국인 기관이 개인한테 물량을 다 넘기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견 동의합니다. 근데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30%를 항상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30%를 개인 투자자한테 다 넘기고 간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돼서 증시가 망해서 금융시장이라는 게 없어져요. 그럼 누가 손해겠나요? 누가 손해예요? 개인 투자자는 아이씨 망했어 퇴하고 한강 가자 이러고 그냥 가면 됩니다. 한강을 간다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다시 증시를 부흥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돈을 때려 부어서라도 지수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문전성시가 돼야지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망하게 되면 누가 손해겠나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증시에 돈이 몰리고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됐는데 증시를 망가뜨릴까요? 차라리 증시를 부양시켜가지고 공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왜냐하면 여기가 일터니까요. 최근에 가장 답답한 말이 그겁니다. 넌 찬티 상승론자 아니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신 분들이겠죠. 제가 언제 항상 상승론자였습니까? 제가 시장이 하락한다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인버스 투자로 그 수익을 창출한 적도 많고요. 좀 이게 답답한 말이에요. 왜냐? 제가 안티고 포난론자면 다 팔았겠죠 지금. 다 팔고 안 가지고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증시가 오르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왜냐? 뭐 제가 토테미즘처럼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올라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방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너는 상승론자냐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을 묻고 있습니다. 비아냥인지 아니면 답정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아무튼 시장에 큰 변동이 생길 때까지는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망하면 되죠. 시장에 큰 변동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14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180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코로나 때도 서킷 브레이커 터졌죠. 10%입니다. 여기서 10%가 떨어지면 32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때 대해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시장이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터져서 폭락할 때까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킷 브레이커가 터질 만한 악재가 코로나 때 그때 정말 매도 피날레가 발생할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했어요. 그런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액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관망한다. 신규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액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은 안 오른 걸 사지 마세요. 코로나에 타격을 받은 섹터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친형한테도 말했어요. 친형이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식 뭐 사면 되냐 이러길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제가 예전에 그 집에 일이 있을 때 형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작년 초죠. 작년 초. 그때 코로나 확산될 때. 그때 제가 한동안 방송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때 형 한국전력을 좀 사면 어때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안 사고 또 그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와서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뭘 사면 되냐. 저는 몇 개를 얘기해줬어요. 코로나에 타격을 받은 섹터겠죠. 근데 안 올랐다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이나 댓글을 보면 이거 싸 보여서 샀다. 이거는 많이 안 올라서 샀다. 이거 집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많죠. 가격이 안 오르는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그런 걸 덜컥덜컥 사요. 근데 풍선효과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싼 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계속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조명받고 상승하고 있는데도 얘는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랑 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의 타격을 받아서 상승을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코로나 타격이 없어지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센트럴 모텍 같은 거, 그때 센트럴 모텍 이런 종목을 왜 사가지고 상승할 기미도 안 보인다라고 비아냥, 그 다음에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센트럴 모텍 가격 보세요. 가격 보세요. 예. 제 효자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정말 힘들어했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도 하지 않을 거고 관망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주가가. 그때 당시에 중매 산해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맞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신묘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인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기다린 거죠. 얘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현재 시장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왜? 싸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타격을 받았을 뿐이지 얘는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도 그때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지선이 되면 매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거나 제가 좀 방송할 만한 상황이 되면 보유 종목 리뷰를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기간 조정 중입니다. 곧 급변이 예상돼요. 한국전력 잠깐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올라갔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올랐죠? 그럼 약간 이 정도쯤이라고 보면 무슨 액션이 있겠죠. 예. 자,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태란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죠. 이 상태다. 그럼 약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된다. 한국전력은 더군다나 저는 계속 좋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거의 한 2년치 차트만 봐서 그렇지 지금 아직도 저가권입니다. 아직도 저가권. 한국전력이야말로 제 첫 번째 포트라서 지금 다른 종목이 첫 번째 비중으로 첫 번째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뭐니 해도 제 1번 비중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만약에 기술적 분석상 상승 중이죠. 자, 이 간단한 추세선입니다. 간단한 추세선만 봐도 지금 현재 추세는 하락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22,000원 정도가 오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네, 더 떨어져야 돼. 나쁠 게 없는 종목이죠.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유가가 오르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유가가 오르든 말든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 계속 저거 배당 받아 먹으려고 산 거예요. 언제 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배당 받으려고 산 겁니다. SOL도 그렇죠. SOL 살 때도 그때 완전 빼빼한 타이밍이었는데 저 들어가서 지금 현재 30% 정도 수익입니다. 그냥 그런 거죠. 외신입니다. 트럼프가 set to be impeached again. 자, 탄핵을 다시 당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권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 이즈, 달러의 완화, 스트롱 본드 옥션, 본드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본드라고 하면 이 본드가 아니고 채권입니다. 다비시 페드. 자, 어제만 해도 허키시 매파였죠. 테이퍼링 하겠다. 근데 지금 다비시랍니다. 비둘기 파다. 이런 진짜 아수라 백작들. 그러니까 언론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어제만 해도 허키시 매파였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난리쳤어요. US 인벤토리 드랍. 인벤토리 드랍. 이거 발표가 됐나? 지금 유가 어떻게 됐지? 아무튼 유가 이번에 재고량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콜라가 혁신적인 수소차 기업이다라고 애리조나에서 레이트를 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아수라 백자인가요? 니콜라 지금 폭등하고 있겠네. 그래. 아, 니콜라를 제가 산다는 게
깜빡했어요, 이거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 폭락할 때 얘가 이대로 죽을 종목은 아니다. 유로피안 이퀴티. 유럽의 그런 그 뭐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상승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페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다시 되감았다. 취소했다라는 거죠. 자, 내신입니다. 동학개미 나를 따르라. 문 대통령께서 펀드 5곳에 5천만 원을 재투자했답니다. 90% 정도 수익을 받기 때문에 필승 코리아 펀드에서 소부장이죠. 그 펀드 5곳에 다시 재투자를 했답니다. 야, 우리 대통령께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네요. 저거는 뭐, 예, 투자한 돈이니까 버는 건 뭐 대통령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재투자를 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이 정치랑 투자는 별개로 봐야 돼요. 폭설 한파에 전력수급 비상 걸렸는데 태양광 풍력 발전은 무용지물. 이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올 들어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겨울철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크 기여도는 1%에 불과했다. 여러분들 피크가 이것도 얘기하면 진짜 오래 걸리겠다. 피크가 뭐냐면 평소에 전력량이 있으면 자, 전력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력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싼 전력이 있으면 싼 단가의 전력들이 있어요. 원자력이겠죠. 그 다음에 뭐 화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은 지금 현재 단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 이런 수요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다들 냉방을 해버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값싼 원자력으로 못하고 다른 거를 갖다 써야 돼요. 화력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이게 피크입니다. 피크.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건 당연히 태양광과 풍력 전력 기여도가 낮겠죠. 그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이겠죠. 이건 태양광과 풍력이 무쓸모하다는 게 아니고 발전 단가가 높아서 피크에서 전력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태양광과 풍력은 잘 모르겠어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의견은 자제하겠습니다. 손절매 할까요? 제2의 시즌 찾던 2030 개미들 소가리. 이 박셀바이오 얘기인데요. 박셀바이오랑 피플바이오 두 개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 중에 박셀바이오가 더 핫하죠. 근데 지금 박셀바이오를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산 사람들 비웃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떡할 겁니까? 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선민의식이 생겼어요. 자기가 더 뛰어난 줄 알아. 그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들의 투자도 존중하고 오르면 어떡하려고요. 박셀바이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취업자 21만 명, 21만 8천 명 줄었다. 그 IMF 위기 이후에 최대 감소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실업자가 4%네요. 미국이 뭐 20%, 30%막 찍었죠. 근데 그들과 우린 다릅니다. 우린 고용 노동성이 그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해고를 못해요. 잘. 비트코인과 테슬라 연준이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거 잠깐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테슬라 적으면서 연준이 경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최근 분위기 변화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여전히 일자리 14만 개가 사라지고 아직 경제회복이 가시권에 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금융 안전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산 버블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원유재고 발표됐겠네요. 이거는 뭐 고용 동향 보셨죠? 예, 4% 실업률.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발표. 지금 3년째 하락 중이랍니다. 지금 그건 규제 때문이라고 해요. 법인세라던가 지금 법인세 및 실효세를 좀 올렸죠. 좌파기 때문에. 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진행 중이고 CES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조명받지 못하네요, 두 개 다. 별로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20분이 지났다. 잠은 언제 자죠? 잠은 언제 자? 오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장막판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장막판에 들어왔어요. 초반에 장이 흔들릴 때는 같이 아리랑 댄스를 추다가 장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갭상승이 예상되죠. 외국인이 갭상승 시키고 좀 빠져나갈 거예요. 단타 외국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최근에 메릴린치 창구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릴린치 창구는 메릴린치란
투자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타델이라는 그 퀀트 프로그래밍으로 무장한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빠른 단타를 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키움증권 창구가 보인다고 해서 키움증권, 키움투자가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개인 투자자는 상승할 때 다시 차익 실현을 하다가 이 개인이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한 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겁니다. 장마판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 투자자의 탁금은 다시 3%가 올랐습니다. 실합니까? 돈이 왜 이렇게 무한대지? 투자자의 탁금이 이러다 100조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신용융자는 40조까지 가도 된다. 방금 말이 막 이렇게 됐어요. 자, 신용융자가 20조 드디어 생각했던 20조까지 왔죠. 저는 30조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30조.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다. 그 외에는 볼 게 없고요. WTI가 변동폭이 좀 있겠네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원달러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엔 볼 게 없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쉴 수도 있고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 보유 종목, 그 시총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